찬반 논란이 있었던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에 대해 경남도가 논의를 잠정 중단하겠다고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군은 향후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이 가시화되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이전 여부를 검토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천과 진주에 조성 중인 우주항공 국가산단이 조성공사를 사실상 마치고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만을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우주항공청 본청사 유치와 첨단 위성 특구 지정에 힘입어 제2국가산단 추가 조성을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각종 소송과 책임 공방으로 정상 추진이 어려워진 하동 두 레저단지. 시행사의 요구에 하동군이 토지 대금을 변제하기로 했습니다. 관련 동의안이 군의회 상임위에 산정됐는데 의회 역시 추가 손실을 막기 위해선 불가피하다는 분위기입니다.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가 진주에서 열렸습니다. 문화와 공동체 위기 극복을 주제로 한 이번 토론회에선 문화유산과 무형유산이 사회적 위기 속에서 회복력과 공동체 결속의 핵심이 될 수 있다는 주장이 이어졌습니다. 생활 스포츠로 파크골프의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11일 사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에선 제1회 사천시장배 경남 파크골프 대회가 열립니다. 대회를 앞두고 파크골프의 매력과 활성화 전망 등을 사천 파크골프협회 김종옥 협회장 초청에 들어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SCS 뉴스인타임 시작합니다.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필요성에 대해선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습니다. 하지만 이전 위치를 놓고선 경쟁이 치열해 여전히 의견이 엇갈리고 있는데요. 경남도가 선결과제 해결 전까지 이전 논의를 잠정 중단할 것을 공식적으로 선언했습니다. 남경민 기자입니다.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가 수면 위로 떠오른 건 지난 2월. 함양에서 박안수 경남도지사가 인재개발원을 예시로 경남도 기관 입지 선정이나 이전 시 도기관이 없는 지역을 우선 고려하겠다고 언급하면서입니다. 이후 함양군을 포함한 여러 시군에서 적극적으로 유치 의사를 드러내고 인재개발원이 위치한 진주에선 이전 반대 목소리를 내면서 경쟁 과열 조짐이 나타났습니다. 인재개발원이 타 지역 이전 추진에 대해 강력히 반대하며 인재개발원이 진주관 내에서 지속적으로 경남의 핵심 교육기관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경상남도의 신중한 결정을 촉구합니다. 인재개발원 이전 시 발생하는 경남도 서부청사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을 이유로 경남도가 한 발 물러서자 진주중앙중학교 부지로의 이전이 제시되기도 했습니다. 중학교가 부족한 초전동으로 학교를 옮기고 현 학교 부지로 이전한다면 학교 신설 수요 충족과 인재개발원 건립 예산 절감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다는 겁니다. 교육청에서 약 200억 원의 매각 이사가 있는 것으로 파악이 되었고 건물을 신축하는 대신 학교 부지와 시설을 활용해서 리모델링을 추진한다면 신축 이전 시보다 약 50%의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는 것이 결국 경남도 의회 도정 질문에 나선 박안수 도지사가 직접 논란 잠재우기에 나섰습니다. 먼저 박 지사는 정부의 공공기관 2차 이전 추진으로 유치공공기관을 선정하는 과정에서 지역 균형 발전을 위해 도기관 배치 현황을 살피게 됐고 인재개발원 이전도 검토하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하지만 공공기관 2차 이전이 미뤄진 상황에서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역시 중단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중앙중 부지를 비롯한 이전 최적지란 여러 주장들에 대해서도 선을 그으며 논의가 다시 이뤄진다면 공정하고 투명하게 대상지를 선정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학교 부지 상태에서 매각을 하면 진주시나 도가 매입을 하더라도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교육청이 매각하기 전에 용도를 바꾸게 되면 땅값이 많이 올라가게 되겠죠. 그러면 살려고 하는 사람이 진주시든 행정기관에서 그걸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할 거 아닙니까? 여러 논란 끝에 일단 멈춰선 경남도 인재개발원 이전 논의. 공공기관 2차 이전과 서부청사 유휴공간 활용 방안 마련 등 이전 논의 재개까지 넘어야 할 산이 적지 않아 보입니다. SCS 남경민입니다. 진주시가 2025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 개막을 앞두고 박람회 홍보에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시는 10일 홍보 추진 상황 보고회를 열어 부서별 홍보 추진 현황과 전략을 점검했습니다. 특히 다양한 홍보 전략을 공유하고 현장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과 대응 방안을 두고 심도 있는 논의를 이어갔습니다. 한편 대한민국 정원산업박람회는 오는 13일부터 22일까지
진주 초전공원을 중심으로 열립니다. 박람회는 정원과 함께하는 삶, 생활 속 실용정원이라는 주제 아래 진행됩니다. 사천과 진주에 조성 중인 우주항공 국가산단이 조성공사를 마치고 준공을 위한 행정 절차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는 우주항공청 본청사 입주와 첨단 위성 혁신특구 지적으로 인해 향후 부지가 더 필요할 것으로 보고 제2국가산단 필요성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강진성 기자입니다. 중장비 차량이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공장 건물을 짓기 위해 평탄 작업이 진행 중입니다. 이곳은 부지 조성 공사가 마무리된 우주항공 국가산단입니다. 토지를 분양받은 업체가 첫 공사를 시작했습니다. 국가산단 조성공사는 사실상 끝난 상태. 인허가 서류 작업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사천시 우주항공 국가산단의 현재 분양률은 한 14% 정도 됩니다. 그래서 입주할 기업들은 두원중공업에 자동차 부품 제조 생산하고 또 지식산업센터, 또 산업단지공단에서 추진하는 대중소 상생형 임대용 부품 공장이 집저가 단지가 입주 예정으로 있습니다. 사천지구는 앞으로 우주항공청 본청사와 위성개발 혁신센터 등이 예정돼 있어 향후 분양률은 50%까지 높아질 전망입니다. 토지 가격이 진주지구에 비해 저렴한 데다 우주청이 있다는 이점 때문에 나머지 부지도 분양이 순조로울 걸로 예상하고 있습니다. 이런 가운데 사천시가 제2우주항공 국가산단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중장기 관점에서 우주항공 기업을 유치하려면 지금부터 준비에 나서야 한다는 겁니다. 다만 일각에선 산업단지 과잉 공급에 대한 우려도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시는 부서별 협의를 거쳐 제2국가산단 추진 여부를 결정할 방침입니다. SCS 강진성입니다. 사천시와 카카오맵이 5개 유인섬을 대상으로 로드뷰 촬영에 들어갔습니다. 촬영 대상지는 신수도와 마도, 저도, 신도, 월등도 등입니다. 시는 로드뷰가 구축되면 지역의 유인섬을 알리고 관광 활성화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한편 이번에 촬영한 로드뷰는 개인정보 처리를 거쳐 카카오맵에 순차적으로 공개될 예정입니다. 사천시의회가 제1차 정례회에 들어갔습니다. 시의회는 10일 오전 1차 본회의를 열고 회기를 결정하고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구성을 결의했습니다. 이번 정례회는 오는 30일까지 행정사무감사와 세입세출 승인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한편 이날 예결특위는 위원장의 김민규 의원을 선임했습니다. 관광 활성화와 인구 유입 등 다양한 효과를 기대하며 추진했던 하동군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 소송과 책임 공방으로 번진 해당 사업에 대해 시행자는 사업 철회를 선언했고 하동군에는 토지 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은 이자 비용 등의 추가 손실을 막고 법적 분쟁을 방지하기 위해 우선 토지 대금 중도금을 변제한다는 방침인데 관련 동의안이 군의회 심사를 받고 있습니다. 보도에 김상엽 기자입니다. 272만 제곱미터의 부지에 3천억 원을 투입해 골프장과 호텔, 주거시설 등을 조성하려 했던 두 레저단지 개발 사업. 하지만 개발 사업은 소송과 책임 공방으로 번졌고 사업 시행자가 사업 철회를 선언했습니다. 이 업체는 광양경자청에 손배소 소송을 제기했고 하동군에는 토지매매대금 반환을 요청했습니다. 하동군 의회에서는 지난 5월 조기 정상화를 위한 대책 마련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하기도 했는데 이는 토지대금을 빠르게 갚아 이자 등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해달라는 것. 하동군은 업체와의 협의를 이어갔고 의회 간담회 등을 거쳐 두 레저단지 토지매매 계약 해제 합의안을 도출해냈습니다. 합의안의 골자는 토지매매대금 가운데 중도금 200억 원을 매매계약 합의 해제 이후 반환하는 것. 또 일시 반환 시에는 이자를 제외한다는 내용이 담겼습니다. 특히 중도금 수령과 동시에 업체는 사업 시행자 지위를 포기하고 하동군에는 소송 등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내용도 포함됐습니다. 하동군에서는 이 합의서에 대한 의회의 의결을 구하기 위해 체결 동의안을 10일 열린 하동군의회 제1차 정례회에 상임위에 상정했습니다. 중도금 200억 원은 합의 해제 후 반환하고 일시 반환 시 이자를 제외하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지급 시기는
1일 추경 5회 소금 후 7일 이내에 지급하는 것으로 하였습니다. 사업 시행자는 중도금을 수령과 동시에 사업 시행자를 포기하고 산업건설위원회에서는 하동군의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함이라며 해당 합의 안건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습니다. 다만 관련 내용을 주민들에게 알릴 필요가 있다며 공식적인 주민공청회를 개최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두 레저단지에 관련돼 있는 주민들을 공식적으로 주민설명회를 갖도록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현수막도 걸고 해서 개인적으로 몇몇만 앉혀놓고 하는 그런 정말 형식적인 설명회가 아닌 정말 그 대대적인 공식적인 주민설명회를 꼭 갖도록. 또 갈사산단 등과 같은 장기 표류화 사태를 막기 위한 정상화 방안 마련, 대안모색 등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상임위에서 원안 가결된 해당 합의안은 오는 24일 열리는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심의 의결될 예정입니다. 한편 하동군 의회는 11일부터 제9대 하동군 의회의 마지막 행정사무감사 일정을 진행합니다. SCS 김상엽입니다. 하동군이 군의회에 제출한 하동군 성과시상금 지급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이 제2요구에도 받아들여지지 않자 대법원에 제소했습니다. 하동군은 우수 공무원에게 성과시상금을 지급하기 위한 조례안 제정을 의회에 제출했지만 군의회는 공정성과 객관성을 보장할 수 있는 명확한 기준이 없다며 5조의 5호, 그 밖에 군정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고 군수가 인정하는 경우라는 조항을 삭제해 수정 가결했습니다. 군은 이에 대해 군의회에 제의를 요구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아 해당 안건을 대법원에 제소한 바 있습니다. 지난해 유네스코 창의도시 공예민속예술 네트워크 의장도시에 이름을 올린 진주시. 국내외를 가리지 않고 문화산업발전을 위한 여러 사업과 활동을 추진해오고 있는데요. 이런 가운데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가 지역에서 열렸습니다. 현대사회가 마주한 여러 위기를 타개할 해법으로 다시금 문화가 주목받은 자리였는데요. 김동엽 기자가 다녀왔습니다. 국적을 가리지 않고 강당을 빼곡히 메운 인파. 10일 진주에서 열린 유네스코 창의도시 국제학술 토론회 현장입니다. 10번째를 맞은 이번 토론회의 주제는 문화와 위기, 기후변화와 기술사회의 위기, 공동체의 연대까지 위협받는 오늘날 문화가 어떤 의미를 갖고 사회 전반에 기능할 수 있는지 심도 있는 논의가 이어졌습니다. So cultural heritage has to be not seen as just a victim. That's the other important point I want to emphasize. It's not only vulnerable to all this crisis, but actually cultural heritage has a lot to teach us. It is actually an asset that builds our resilience against disasters, climate change and other kinds of crises. 단순한 위기 진단에 그치지 않고 해외 선진 사례 공유를 통해 현재의 위기를 타개할 여러 방법도 제시됐습니다. 특히 민족의 역사와 문화를 고스란히 담고 있는 무형유산 복원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됐습니다. 사회 구성원들이 공통의 경험을 공유하는 무형유산은 이들의 결속력을 높일 뿐 아니라 정신적인 부분에서 공동체가 마주한 위기를 극복하는 동력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런 측면에서 자연과의 상호작용으로 오래도록 유지되어온 지역의 지식과 관습이 기후변화로 크게 위협받고 있는 현실은 지역 공동체가 직시해야 할 부분입니다. 세계유산 또는 문화유산과 관련된 대응의 방안이 있는 것에 반해서 이러한 무형유산에 관한 부분들 같은 경우는 기후변화와 관련해서 그 많은 대처나 관심과 이해가 좀 부족한 측면이 있습니다. 진주시는 문화가 지닌 치유와 회복, 여러 경험과 지혜가 모인 이번 행사의 의미가 남다르다는 입장. 특히 진주가 오랜 역사와 전통이 깊게 뿌리내린 곳인 만큼 유네스코 의장 도시로서의 책무 또한 게을리하지 않겠다는 강한 의지도 내비쳤습니다. 지역 나라가 맞닥뜨린 위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런 위기를 오늘 모이신 여러분들께서 지혜롭게 진주시는 앞으로도 유네스코 창의도시로서 우리 진주의 문화예술을 진주의 지속적인 발전을 위해서 문화가 사회가 당면한 위기 극복의 중요한 열쇠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 이번 토론회. 창의적 해결책과 문화적 영감이 자유롭게 공유된 만큼
진주시가 표방하는 지속 가능한 창의 도시의 모습에도 기대가 모아집니다. SCS 김동엽입니다. 진주문화원이 10일 촉성로에서 제39회 전국 한시 백일장을 열었습니다. 백일장엔 전국 100명의 시민들이 참석했습니다. 비오는 남강의 풍경을 의미하는 남강 우경을 시제로 진행된 백일장에선 부산에 거주하는 김종석 씨가 장원을 차지했습니다. 매년 대회를 열고 있는 진주문화원 김길수 원장의 말을 직접 들어보겠습니다. 오늘 그 한시 백일장 시제가 남강 우경입니다. 그래서 1593년 계사년 때 6월 금운날 7만 군관이 순국한 그때 사녀들의 그 눈물 한이 오늘 그 시제에 담겨 있습니다. 내년에는 더욱더 완벽한 준비를 해서 전국 최고의 한시 백일장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준비를 하겠습니다. 진주시와 경남 서부세관이 지역 수출기업의 관세 대응 역량 강화를 위한 지역 수출기업 미관세 대응 합동 설명회를 열었습니다. 9일 상평복합문화센터에서 열린 설명회에는 수출 지원 유관기관과 60여 개 중소기업 관계자가 참석했습니다. 설명회에서는 수출기업 대상 지원 정책 소개와 상담이 이어졌습니다. 한편 진주시는 수출기업을 대상으로 신용보증 수수료, 수출 물류비, 수출 보험료 지원 사업 등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진주시, 통영시, 경남관광재단이 해외 관광객 유치와 경남 지역 야간 관광 활성화를 위한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이번 협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한국관광공사가 지정한 야간 관광 특화 도시인 진주시와 통영시의 관광 콘텐츠를 확대하고 관광산업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추진됐습니다. 협약에 따라 진주시와 통영시는 야간 관광 상품 운영에 필요한 행정적, 재정적 지원과 홍보를 공동 추진합니다. 경남관광재단은 전문 여행사와 함께 관광 상품의 기획, 운영, 홍보를 맡습니다. 전국 문화관광해설사 한마음 걷기 대회가 10일 사천시 삼천포대교 공원 일원에서 열렸습니다. 경남 문화관광해설사협회가 주관한 이번 행사는 사천 방문의 해를 맞아 주요 관광지를 홍보하기 위해 마련됐습니다. 이날 참가한 해설사는 전국 500여 명으로 이순실 승정길에서 걷기 행사를 가졌습니다. 남해관광문화재단이 지역방문 관광객 실태조사 중간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재단은 지난 4월부터 5월까지 진행한 조사를 통해 관광 전반적 만족도 항목에선 5점 만점에 4.4점을, 관광지 매력도에선 4.6점을, 쇼핑 만족도에선 3.9점을 각각 기록했다고 밝혔습니다. 이번 조사는 관광객 특성과 만족도 분석을 위해 추진됐으며 재단은 오는 12월까지 지속적으로 조사를 이어갈 방침입니다. 하동군 치매요양원이 국민건강보험에서 실시하는 2025년 노인요양시설 내 전문 요양실 시범사업 공모에 선정됐습니다. 공모 선정에 따라 치매요양원 2층엔 36명 정원 규모의 전문 요양실이 조성되고 간호인력 추가 채용 등의 절차도 진행될 예정입니다. 한편 현재 간호인력은 입소자 25명당 1명이 배치돼 있으나 이번 시범 사업이 실시되면 입소자 6명당 1명이 배치되고 입소자 돌봄 시간도 주 5일에서 365일로 확대될 전망입니다. 대중적으로 점점 파크골프 인기가 높아지고 있는 가운데 아름다운 주변 환경과 잘 갖춰진 시설로 이름을 알리고 있는 사천 모충공원 파크골프장에서 11일 제1회 사천시장배 경남 파크골프 대회가 열리는데요. 대회를 앞두고 파크골프의 매력과 활성화에 대해 사천 파크골프협회 김종옥 협회장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예, 바쁘신 와중에도 이렇게 자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협회장님 먼저 파크골프의 가장 큰 매력과 장점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네,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는데요. 예. 파크골프는 우리 시민들의 여가 선용과 건강 정지는 물론이고 시민 상호 친목 도모와 시민 화합에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네, 이번에 사천시장배 제1회 경남 파크골프 대회가 개최되면서 지역사회와 시민들에게는 이게 어떤 의미가 있는지 그리고 기대하시는 효과는 무엇인지 말씀해 주십시오. 네, 이번에 개최되는 사천시장배 경남 파크골프 대회 장소인 모충 파크골프장은 바다를 배경으로 만들어진 곳으로 자연 경관이 아름다워 항공산업과 관광을 목표로 하는 우리 시로서는 우리 사천시를 홍보하는 데 크게 기여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나아가 우주항공 도시인 사천시를 알리는 데 아주 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고 시민들의 하악과 친선을 도모하는 데 많은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합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그리고 누구나 즐길 수 있는 그런 운동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실제로 사천 지역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의 연령대나 참여 분위기가 어떤지 궁금한데요. 네, 파크골프는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으로 주로 40대부터 90대까지 중장년부터 노인들이 많으며 클럽과 회원들이 계속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파크골프는 남녀노소 누구나 쉽게 접할 수 있는 운동이며 평상시 생활에서 오는 스트레스를 해소할 수 있고 육체적, 정신적으로 건강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활력소가 되는 운동으로 알려져 많은 사람들이 찾고 즐기고 있습니다. 우리 사천시에서도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건강한 생활 영위할 수 있다라고 해주셨는데 파크골프가 시민들의 건강 증진과 또 여가 생활에 어떤 유용함을 주고 있다고 보시는지요? 네, 나이가 들다 보면 온몸이 아프고 쑤시고 합니다. 파크골프는 잔디 위를 걸으면서 하는 운동으로 허리, 무릎, 발목, 어깨, 관절 등을 풀어주고 근력을 키워주므로 건강을 지키고 회복하는 데 크게 도움이 됩니다. 아름다운 자연 경관을 보며 잔디 위에서 천천히 걸으면서 운동을 하니까 노인들의 건강을 회복하는 데 큰 도움이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말 큰 도움이 될 것 같은데요. 앞으로 사천 파크골프협회에서 파크골프 저변 확대와 또 시민 참여 활성화를 위해 준비하고 계신 계획이나 어떤 목표가 있으시다면 말씀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시는 현재 29개 클럽에 2,000여 명의 회원으로 22년 발족하여 타 시군에 비해 늦게 출발하였고 파크골프장이 많이 부족합니다. 타 시군에 비해 시설이 너무 미비해 골프장의 확보가 시급하고요. 저희들도 많이 노력하겠지만 경남도와 시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파크골프를 즐기는 시민을 위하여 시설을 더 만들어 어느 때나 원하는 날짜 시간에 운동할 수 있도록 했으면 합니다. 빠른 시일 내에 골프장 확보에 만전을 다하고 사천 시민으로서 긍지와 자부심을 갖도록 최선의 노력을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앞으로도 사천에서 파크골프를 즐기는 분들이 늘어나고 더 활성화되길 바라보겠습니다. 협회장님 오늘 출연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날씨는 농업에 도움이 되는 영농전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이번 주 기온은 평년보다 높겠고 강수량은 평년과 비슷하겠습니다. 여름에 접어들면서 기온이 많이 높아졌는데요. 벼농가에서는 고온에 모가 피해 입지 않도록 신경 쓰셔야겠습니다. 한창 모가 자라는 시기에 온도가 높아지게 되면 모가 웃자라는 등 건강 상태가 좋지 않을 수 있는데요. 빈 포기가 발생하고 뿌리 내림이 늦어지는 경우도 생기니까요. 낮 동안에는 통풍을 철저히 해서 고온 피해 입지 않도록 각별히 관리해 주시는 게 필요하겠습니다. 자세한 지역별 날씨 살펴보겠습니다. 서부 경남 전 지역 대체로 구름 많고 맑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사천과 남해 19도 보이겠고 한낮에는 27도에서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전국적으로는 대부분 지역 맑은 가운데 제주는 종일 흐린 하늘 보이겠는데요. 아침 최저 기온은 서울 16도, 세종 14도로 출발하겠고 한낮에는 제주를 제외한 대부분 지역 29도 전망됩니다. 남해 동부 앞바다는 오후부터 구름 많겠는데요. 물결과 바람은 모두 잔잔하겠습니다. 이어서 삼천포 기준 조석표 살펴보겠습니다. 물때는 8물, 만조 시각은 밤 9시 35분, 간조 시각은 오후 2시 43분 예상됩니다.
사천공항 날씨 정보입니다. 수요일 오전 9시 기준 구름 많이 지나겠는데요. 우리 지역에서 서울 김포로 가는 첫 번째 항공편은 오전 11시 40분 예정돼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사천공항 홈페이지를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삼천포역의 운항 정보입니다. 삼천포에서 제주도로 가는 배는 밤 11시 30분에 출발 예정입니다. 주간 날씨입니다. 다음 주 초까지 계속해서 날씨가 좋지 않겠는데요. 흐린 하늘 보이는 가운데 금요일과 토요일에는 비 소식도 있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지금까지 기상정보였습니다.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 전해드린 소식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더 많은 뉴스를 빠르게 받아보시려면 구독 버튼도 꼭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관심과 참여가 더 나은 뉴스로 이어집니다.